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정보대학교 페이스북 사용 현황 그 파일로 같이 첨부 시켜 놓았죠. 그걸 다운받아서 아래 한글 문서입니다. 저 워드 문서죠. 다운받아서 보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페이지가 답안 작성 요령 해갖고 나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1작업, 2작업 해갖고 나와 있을 겁니다. 먼저 엑셀 갖다 실행을 시켜 놓고 여기 답안 작성 요령 갖다가 보고서 먼저 세팅을 시켜야만 되겠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한번 봐봐요. 답안 작성 요령 첫 번째 페이지. 답안 문서를 작성 후 반드시 파일명 자신의 학번 이름으로 입력을 한 후 나한테 그 전송을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파일을 클릭을 해주고, 파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어디에다 PC에다가 바탕화면에다 좀 하도록 하세요. 바탕화면에다가 학번이 뭐 10000 다시 홍길동으로 할까요? 홍길동 해가지고서 저장시켜주면 바탕화면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저장이 좀 학번 다시 이름으로 해갖고 저장이 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글에는 학번, 바닥글에는 이름으로 다 기입을 좀 하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삽입에 클릭하게 되면은 삽입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여기 주 메뉴에 삽입이라는 게 있죠. 삽입을 보게 되면은 머리글, 바닥글 여기 있을 겁니다. 끝에쯤 가게 되면요, 클릭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머리글 넣을 수가 있죠. 머리글은 보면 학번이죠. 100 뭐 다시 자기 학번.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글로 내려가봐요. 그럼 밑으로 가면 바닥글 추가가 있죠.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홍길동 자기 이름을 이렇게 치고 클릭을 한번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면은 레이아웃식으로 이렇게 되겠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그래서 보기에서 보면요, 다시 원래 상태, 아까 우리가 기본 그 상태로 돌아오려면 보기를 클릭을 해봐요. 클릭하면은 여기 기본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기본을 클릭하면 다시 원래 상태에 돌아옵니다. 원래 상태에 돌아오죠. 페이지 레이아웃 보게 되면 아까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 학번, 그 다음 밑에는 이름, 그 다음에 보기에서 기본 눌러주면 다시 데이터를 갖다 처리할 수, 입력을 시킬 수 있는 기본 그 시트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문제는 총 4단계인데 저희는 시험은 3단계까지만 보겠습니다.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인데 3작업 피벗 테이블은 수업을 좀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 2, 4작업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제1작업부터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글꼴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는 기본 설정값과 디폴트 값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해당 작업란에서는 각각 제시된 지시사항에 따라서 처리 조건에 맞게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처리를 좀 하면 됩니다. 그것은 뒤쪽을 한번 볼까요? 뒤에 페이지 보면은 출력 형태가 좀 나와 있죠. 거기에 맞춰갖고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트 1이 있죠. 시트 1, 시트 4의 그 시트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이렇게 바꾸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를 밑에 보면 하단에 보면 시트 1 돼 있죠. 이름이 여기 있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름 바꾸기가 뜰 겁니다. 클릭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를 제1작업으로 이렇게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트가 더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를 갖다 누르게 되면 바로 저 우측에 있죠. 플러스 클릭하면은 시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으로 하고 이름 바꾸기로 들어가도 되고, 여기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또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제2작업, 그 다음에 추가시켜주고 더블 클릭하면 제3작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시트를 더 추가시키면 되겠죠. 그다음에 제4작업 하면은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이렇게 4개의 시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은 모든 작업 시트에 A열은 열너비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을 좀 하면 조절하시게 되어 있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A를 클릭을 해봐요. 여기를 A를 클릭하면은 A 칸 전체가 다 설정이 다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열너비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열너비 클릭한 다음에 여기를 그냥 1로만 해주면 돼요. 1 하고 하게 누르면 열너비가 1로 바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답안 작성을 하기 전에 세팅을 시켜야 될 그런 거 기본 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이제 제1작업을 이제 할 겁니다. 제1작업은 뭐냐면 표 서식을 작성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작성한 다음에 우리가 함수를 써가지고서 원하는 값을 갖다 추출하는 그러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다음은 정보대학교 페이스북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자료를 갖다가 입력을 하고 조건에 맞도록 작업하시오 되어 있죠. 출력 형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출력 형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보면 조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에 맞춰 갖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를 봐봐요. 동글랭이가 나와야지. 동그라미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맑은 고딕 11포인트 맞춤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전체를 갖다 선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A 좌측에 있는 거 여기를 클릭하면은 한 번에 모든 셀을 갖다가 불러 설정을 다 좀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여기 맑은 고딕 글꼴 맑은 고딕 그 다음에 포인트 몇 포인트요? 11포인트로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를 볼까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제목이 있죠. 제목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스타일 오프셋 아래쪽을 갖다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삽입을 클릭을 해봐요. 삽입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도형이 있을 겁니다. 도형에 보게 되면은 사각형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직사각형, 두 번째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죠, 여러분들. 이걸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갖고 뒤에까지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서식은 뭐예요? 채우기가 노랑이죠. 그럼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그래서 선택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도형 서식 있을 겁니다. 도형 서식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에 지금 채우기가 있죠, 여러분들요. 여기 아마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뜰 겁니다. 채우기에서 여기 채우기 단색 채우기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색은 어떤 색깔이라고 했어요? 노란색 해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채우기 바로 우측에 있는 거죠. 효과에 있습니다. 효과를 클릭하게 되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를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은 미리 설정이 이렇게 뜨지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그림자 종류가 쫙 뜰 겁니다. 바깥쪽이라고 했죠.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에서 오픈셋 대각선이 보이죠. 두 번째는 오프셋 아래쪽.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클릭해 주게 되면 아래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보대학교하고 페이스북 사용 현황을 갖다가 글씨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글씨를 넣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선택한 데 오른쪽 버튼 텍스트 편집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클릭하게 되면 커서가 도형 안에서 껌뻑거리고 있죠. 정보를 치는데 정보는 어때요? 글씨가 하얀 색깔이 돼버리죠. 그럼 여기를 글씨를 까맣게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해주고 정보대학교 페이스북 사용 현황 해주고 얘를 여기서 가운데 여기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하게 되면 이게 가운데 배치될 겁니다. 그러면 얘를 크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24포인트라고 하겠죠. 이 검정 24포인트를 해주고 진하게 해주고.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 벗어나지 이렇게. 그러면은 얘를 셀의 크기를 좀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나타날 겁니다. 나중에 데이터 집어넣으면 셀이 커지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글꼴 맑은 고딕 24포인트 검정 글씨를 했고 굵게 했고 채우기 노랑으로 다 했죠. 그 다음에 그림자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갖다 작성을 해갖고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게 하시오 했단 말이에요. 이 결제란 보게 되면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 결제란 갖다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셀의 크기가 변하게 되면은 이 결제란 크기도 바뀌겠지 보면요. 그러니까 이 셀의 크기에 구애받지를 말고 우리가 그림으로 만들어 두게 되면은 독립적으로 구성이 좀 되겠죠. 그걸 만드는 것이 이제 바로 스크린샷 카메라 기능입니다. 자, 우선 먼저 요 결제란을 갖다 만들어야만 되겠죠. 결제란은 여기 보면은 자, 이것이 이렇게 네 칸이죠. 네 칸이고 두 줄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모든 테두리에서 집어넣어주고 여기는 뭡니까? 병합을 하고 가운데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이제 결제를 치는데 결제를 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이게 빠져나가서 결제를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같은 셀에서 줄을 바꾸려면 어떻게 바꾸냐면 결제를 치고 Alt 키 있죠, 여러분들요. Alt, ALT 키 있을 겁니다. 저 좌측에 ALT 키를 누르고 엔터를 한번 쳐봐봐요. 누르면은 커서가 결자 그 같은 셀에서 결자 밑으로 내려오지요. 그럼 결자 치고 결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좀 크기를 좀 조절해주고 얘를 조금 크게 할까요? 크게 해주고 얘를 좀 조절합시다. 크기를. 그냥 얘는 뭐예요? 담당. 그 다음에 팀장입니까? 팀장. 그 다음에 부장. 이렇게 됐다가 합시다. 얘를 좀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면 되겠죠. 조절해주고 얘를 가운데 맞춰주고 여기서 이걸로 조절하면 되겠죠. 가운데로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스크린샷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요, 카메라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캡처해 가지고서 여기다 붙일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에 냐면 삽입을 클릭을 해봐요. 여기 삽입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스크린샷이라는 게 있죠. 스크린샷에 가서 보면은 화면 캡처입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 이 스크린샷을 갖다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요 엑셀이 아이콘화가 되고 바탕화면이 떠요. 근데 우리는 바탕화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요 엑셀 내에서 요 부분이 필요하지요. 이 결제란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 결제란을 띄워야만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떻게 띄우냐면요, 얘를 스크린샷을 한 다음에 화면 캡처를 클릭하게 되면 이게 딱 내려가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뿌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캡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캡처가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필요치 않고 이게 필요하죠. 지금 이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스크린샷을 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화면에 띄워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크린샷을 한 다음에 화면 캡처한 다음에 내려가면은 다시 얘를 클릭해 갖고 하얗게 되기 전, 뿌옇게 되기 전에 이 화면을 갖다가 먼저 이걸 클릭한 다음에 이걸 클릭해 줘 갖고 띄워야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스크린샷을 한 다음에 얘가 내려가면은 아이콘화 되면 클릭해 갖고 화면에 띄우란 이야기죠. 뿌옇게 되기 전에. 그런데 뿌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결제를 갖다가 적당하게 해서 캡처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 결제란이 이렇게 해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서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게 지금 원본이죠, 여러분들요. 이 원본은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시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키고. 그럼 얘는 어때요? 독립적이 되기 때문에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얘가 뭡니까? 셀이 늘거나 줄거나 할 거 없이 상관없이 얘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활용을 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2008 버전에서 그것 좀 이해하는 이의가 없습니다. 2010 버전 그 후부터 생겼죠. 스크린샷이요. 이걸 활용하게 되면 좀 편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메일셀의 결제란을 갖다가 작성해서 카메라 또는 그림자 복사 기능 이용해서 붙이기 하시고 원본 삭제 다 끝났죠.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B의 4부터 J의 4, B의 4부터 J 4, 그 다음에 G의 14, I 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 근데 이거 주황으로 채우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그 출력 형태를 보고서 그 나머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부터는 학번 이런 식으로 해갖고 데이터를 갖다 입력을 시켜야만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다 가운데로 할까요? 홈에서 가운데 배치를 시켜놓고 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작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학과명 그 다음에 뭐예요? 가입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일일 사용시간이 어때요? 일일하고 줄이 바뀌었죠. 어떻게 되죠? 일하고 Alt키 누르고 엔터 치면은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일일, 그 다음에 사용 시간 이렇게 해갖고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갖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정보 활용, 그 다음에 Alt키 엔터 비율 이렇게 해서 바꾸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작성을 해서 한 것이 바로 지금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입력을 시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가 뭐예요? 바로 이것을 주황으로 칠하라는 이야기죠. 주황 칠하고, 여기도 주황 칠하고, 여기도 주황으로 칠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대각선 두 개가 있는 거죠. 테두리를 해주고 대각선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조건에 보면은 동그라미 4개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를 봐봐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의 이름 CF4부터 CF5부터 CF10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여기죠, 여기를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클릭을 해봐요. 데이터 클릭하면은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 여기다가 요 이름을 띄울 겁니다. 그럼 제한 대상은 뭐냐면은 목록으로 하나씩 띄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출력 형태 보면은 이형은 되어 있죠. 이형은 이렇게 목록으로 해봐봐요. 목록하고 자 원본 어디 있습니까? 원본 여기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여기를 드래그를 쭉 해줘 봐봐요. 그러면 자동으로 절대 번지로 딱 들어가지요. 확인 눌러볼까요? 그러면 우측에 보게 되면은 조그만 게 좀 삼각형이 생기죠. 그럼 이거 클릭 한번 해봐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설정했던 게 뜰 거면서 클릭할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갖다가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 갖고 이것을 한번 해봤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하고 셀 서식 뒤에 5부터 뒤에 12 영역에다가 셀 서식을 이용해서 글자 뒤에 학과를 표시하시오 했단 말이에요. 영문학과, 식품, 가공학과, 행정학과 쪽 이렇게 학과를 딱 집어넣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플러스 설정을 해줘요. 우리가 셀 서식 들어가면 됩니다. 셀 서식 들어가갖고 표시할 때 표시 형식이죠, 여러분들요. 텍스트 사용자 지정. 우리가 지난번에 숫자 뒤에다가 단위 붙일 때는 뭘로 했죠, 여러분들이요? G 슬래시 표준이었죠. 이거지 않습니까? G 슬래시 표준이었죠. 여기다가 클릭한 다음에 명 치면은 명이 들어갔죠. 근데 그건 숫자인 경우이고 이건 지금 문자 아닙니까? 문자, 데이터 문자일 때는 뭘로 하냐면은요. 골뱅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요. 골뱅이. 여기 골뱅이 표시 있죠? 맨 끝에 가면은요. 골뱅이. 이거 클릭을 해주고 선택하면은 여기 표시 형식에 골뱅이가 들어가지요. 여기서 해갖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학과를 쳐봐봐요. 학과 이렇게 해요. 치게 되면은 확인 눌러주게 되면요. 학과가 이게 다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위는 그러니까 숫자인 경우는 G 슬래시 표준이고 문자일 때는 뭡니까? 골뱅이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을 볼까요? 조건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은 G의 5부터 G의 12 영역까지에 대해서 활용 비율로 이름을 정의를 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플러스 설정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봐요. 그럼 이름 정의라는 게 있죠. 클릭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클릭을 해주고 얘를 이름을 활용 비율로 하라 그런 얘기죠. 활용 비율 이게 쳐주면 돼요.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요. 이 영역은 활용 비율이에요. 저 이름이 그건 왜 필요하고 어느 경우에 편리한가는 나중에 내가 여기 그 함수 사용해 갖고 어떤 값을 추출할 때 그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름 정의를 한 걸 좀 고쳐줘야만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수식이라는 게 있죠. 여기 수식이요. 수식에 보면은 이름 관리자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수식에 가서 보면은 이름 관리자가 있죠. 여기 클릭하게 되면은 금방 여러분이 만들었던 그 이름이 여기 뜰 거예요. 편집도 가능합니다. 편집하면 여기서 바꿀 수도 있고 다 가능하지요. 참조 대상도 하고 범위 같은 거 설명 같은 거 삭제도 시킬 수가 있고 편집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또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고서 우리가 뭘 하냐면요. 이제 함수를 사용해 갖고 여기 프린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1, 2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번호는 치지 않는 겁니다. 이 번호는 그 프린트물에 있는 번호는 그 밑에 있는 거 문제를 갖다가 매치시키기 위해서 이제 번호를 다 매긴 거예요. 자, 사용 연수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거기 보면요. 사용 연수 구할 때는 시스템 오늘 날짜의 그 연도에서 가입의 연도를 갖다가 빼라는 이야기죠. 구하는 결과값의 연을 갖다 표시하라겠죠. 시스템의 그 날짜를 불러올 때는 뭘로 불러오려면은 today로 불러와요. today. 그래서 함수 마법사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요. 함수 마법사를 써보고서 날짜 시간에 가서 보면은 today가 있을 겁니다.
today를 하게 되면은 화면에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요, 현재 그 날짜가 이렇게 뜨죠. 여기 보면요,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 날짜가 뜰 겁니다. 근데 이 날짜에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어가 필요하죠. 이어. 연도만 필요하죠. IAR 해갖고 이거 이어를 갖고 오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이제 우리가 날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으로 이렇게 고쳐주게 되면은 연도만 갖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빼기. 다시 또 이어를 해주고 어떤 거예요? 이거죠. 여기 가입일이요. 가입일에서 이것을 해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엔터 쳐주게 되면은 다시 이걸 셀서식 해갖고 날짜가 아니라 일반으로 하게 되면은 저전 이 날짜가 이렇게 딱 표시가 되면은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연도에서 연도를 뺐을 때는 숫자가 이제 뭐 7이라 8이다 이렇게 나타나야만 되겠죠. 근데 연도로 뜨면은 날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셀 서식에 들어가갖고 일반으로 해갖고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8이 나타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단위로 갖다 붙이라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뭘 쓰겠습니까? 엔드 기호 쓰라겠죠. 그러니까 엔드를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한 칸 띄워줄까요? 연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게 되면은 몇 년 해갖고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쭉 끌어주게 되면은 여기에 연수가 나타날 거예요. 사용 연수가. 그래서 시스템 날짜가 2020년이죠. 거기서 뺀 그것이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봐요. 활용도를 좀 봅시다. 활용도는 뭐가 되죠? 일일 사용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서 정보 활용 비율이 30% 이상이니까 이상이면 높음으로 표시를 하겠죠. 뭘 써야만 되겠어요? 조건이 두 개죠. 그러니까 일일 사용 시간 3시간 이상.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이것을 and로 씁시다. 논리에 있겠죠, 논리. 여러분들 많이 해봤으니까 알겠죠. and로 써가지고서 두 가지의 조건을 갖다가 한번 person과 그러니까 참인가 거짓인가를 다 판별하면 되겠죠. 사용 시간이 뭐예요? 일일 사용 시간 여기죠. FF5가 뭐보다 커야만 되겠어요? 이상이니까 3이죠. 이상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정보 활용 비율이 여기 있죠. 여기 이것이 뭡니까? 30%니까 30%를 해서 쳐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요. 그럼 확인 눌러주면은 얘가 참인가 참이 아닌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다시 요 엔드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상이면 높음으로 표시하고 그 외에는 낮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맞는가 맞지는 판별해야만 되겠죠. 판별해 갖고 참이면은요 높음이고 아니면은 낮음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if 문장이 되겠죠, 여러분들. if를 써 여기다가 if를 써주고 가로 열고 이것이 if 문장에 조건문 들어가면 되겠죠. 컴마 조건문 컴마 참 컴마 거짓이니까 뭐가 돼요? 얘는요 높음 아니면은 낮음이 되겠죠. 이건 많이 해봤으면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높고 낮음이 갖고 요 조건이 뭐예요? 요 조건이 참면은 높음이고 거짓이면은 뭡니까? 이걸 실행하는 것이죠. 낮음.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낮음이 됐죠. 그래서 이것을 쭉 끌어주게 되면은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을 봐봐요. 3번이 좀 이거죠. 정보 활용 비율이 10 이하인 학생 수 정의된 이름을 아까 우리가 이름에다 정의를 좀 해주었죠. 여기다가요. 그것을 갖다 이용해서 구하시오. 카운트 if입니다. 카운트 if는 어디에 있죠? 통계에 있죠, 여러분들. 통계에서 가서 보면은 카운트 if가 있을 겁니다. 카운트 if가 있고 확인 눌러줘 봐요. 자, 레인지는 뭐예요? 브레이크 쭉 해주게 되면 뭐 어떻게 들어갑니까? 활용 비율로 정의를 해준 그 내용이 들어가죠. 활용 비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고 그다음 데이터는 뭡니까? 여기 보면은요. 이것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되죠, 여러분들. 이걸 대표로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활용 비율이 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건은 뭐가 됩니까? 조건은요. 이하인 학생 수죠.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뭐보다요? 10%. 10%니까 10%가 되겠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2가 나타납니다. 정보 활용 비율이 10% 이하인 학생 수는 2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최대의 일일 사용 시간은 뭐예요? x죠? 는자 그 다음에 max 이건 여러분들 많이 써봤죠?
max 더블 클릭해주고 어디 있죠? 최대 1일 사용 시간 여기서 이제 최대 많이 쓴 것을 골라라는 그 맥스 아닙니까? 범위 설정해주고요. 그런데 엔터 쳐주게 되면은 6이 제일 크지요. 6시간을 제일 많이 사용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요 D 에버레이지는 함수 마법사 들어가 봐요. 함수 마법사 들어간 범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 함수 앞에 D가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은 D 에버레이지가 나타나죠.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에서 열의 평균을 다 구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확인 눌러볼까요? 확인 눌러보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니까 뭐예요? 얘는 데이터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은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편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여기를 다 이렇게 설정을 하겠다. 이 데이터 전체를 하겠다면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구하는 것이죠? 일 사용 시간이니까요. 필드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를 했을 때 몇 번째 필드가 뭐냐면 이거지. 학번, 이름, 학과명, 가입일. 여기에 필드입니다. 아이템이라고 하죠. 또는 아이템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드는 이게 학번, 이름, 학과명 각각이 다 뭐냐면 필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일 사용 시간을 평균 내는 거니까 요 일일 사용 시간이 몇 번째 필드였어요? 우리가 전체를 다 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전체를 다 했으니까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죠. 그러면 5를 해도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필드에서 평균을 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근데 크리테리아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요. 영문학과죠. 영문학과. 그럴 때는 요 조건은 영문학과 학과명 요거까지 해서 학과명까지 해서 요거 영문학과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4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4시간이라는 얘기죠. 영문학과가 평균적으로 쓰는 시간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일 H14셀에서 선택한 이름의 가입일을 구하시오. 여기서 선택을 하면은 뭡니까? 요 가입일이 여기에 뜨게끔 만들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V루갑입니다. V루갑.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봐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H14를 찾아가지고서 여기에 가갖고 뭡니까? 이름을 찾은 다음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의 가입일을 갖다가 갖고 와서 여기다 표시를 하라는 이야기죠. 지난번에 우리가 해보았죠. H루갑, V루갑 해보았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참조표를 보면 뭡니까? 이름이 이렇게 지금 연루되어 있죠. 연루되어 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V루갑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이 행으로 되어 있으면 이영우, 김명 이렇게 되고 행으로 되어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H루갑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는 연루되어 있으니까 V루갑보다 쓰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써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주고 함수 마법사 들어가갖고 찾기 참조역력 들어가 봐요. 찾기 참조역력에 들어가서 쭉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H루갑이 있었고 얘는 뭐예요? 행으로 되어 있을 때 지금 우리는 열로 되어 있으니까 맨 밑에 내려가고 V루갑입니다. 이거 써갖고 확인 눌러줘 봐요. 루갑 밸류는 뭐예요? 요 참조표에서 찾으려고 하는 값입니다. 뭐가 돼요? 여기 있죠, 이거. 이 값을 가지고 테이블 어레이는 뭡니까? 표가 정해져 있으면 거기를 이렇게 드래그를 좀 해주면 되지만 지금 여기는 뭡니까? 요 데이터 안에 있는 것을 갖다 표를 갖다가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어떤 겁니까? 이름부터 가입일이지 않습니까? 이름부터 가입일이요. 이름을 찾아가고 이것을 첫 번째 지금 열에서 가서 찾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름부터 설정을 해줘야만 되겠지 이렇게요. 그래서 가입일이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가입일이니까 여기까지 테이블 어레이를 갖다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얘는 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여기는 하나밖에 안 되니까 뭐 절대 번지가 필요 없지만은 지난번처럼요 쭉 들어갈 때는 필요했겠죠. 근데 지금도 그냥 절대 번지를 만들어 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칼 인덱스는 뭐예요? 요 테이블에서 요것이 이름이 같으면 뭡니까? 가가지고서 요 테이블에서 몇 번째 열에서 그 데이터를 딱 가져올 것인가? 한 번, 두 번, 세 번째이죠. 그러니까 여기 칼 인덱스는 뭐예요? 세 번째 열에서 갖고 와라 그런 얘기죠. 하나, 둘, 세 번째 열에서. 레인지로 가면 뭐예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뭡니까? 펄스 0이었죠, 0. 그래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뜰 겁니다. 혹시 여기서 셀 서식에서 이렇게 뜨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숫자가 뜨는 사람이 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셀 서식에 들어가고 뭡니까? 표시 형식을 날짜로 만들어줘요. 날짜로. 그러면은 이렇게 날짜가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했을 때 만약에 이영훈이다. 이영훈 클릭하면 뭡니까? 이영훈은 2012년 7월 2일이 있죠. 그 해당 사람의 날짜를 갖고 와서 여기다 표시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유효성 검사를 하면서 브이루갑으로서 필요한 것을 갖다가 추출해서 표현을 갖다가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브이루갑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거에 보면 조건부 서식 7번을 봐봐요. 그 프린트물에서 보면 조건부 서식을 갖다 이용해 갖고 정보 활용 비율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최소값 최대값을 적용하시오 했단 말이에요. 조건부 서식은 뭐냐면 이겁니다. 정보 활용 비율을 때 플러스 설정 이렇게 해줘 봐봐요. 조건부 서식은 어디에 있냐? 홈에 있어요. 홈에 보면 조건부 서식 여기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정보 활용 비율을 조건부 서식을 적용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면은 셀 강조 규칙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데이터 막대를 하는데 이렇게 하겠다 좀 나타나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제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최소값 최대값을 적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규칙이 다 정해져 있겠죠. 하지만 이것 말고 다른 규칙을 갖다 우리는 적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기타 규칙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서식 스타일은 뭐예요? 막대 스타일이죠? 데이터 막대. 데이터 막대. 됐죠? 여기 보면 데이터 막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최소값은 뭐예요? 최소값은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최대값으로 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빨강이라겠죠? 채우기는 어떤 칠을 하는데 어떤 색깔입니까? 빨강색으로 하라. 빨강색. 해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이 정보 활용 비율만 조건부 서식을 위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최소는 뭐예요? 그려지지가 않고 최대는 꽉 차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설명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6%는 작으니까 뭐예요? 아주 조금만 표시가 되어 있죠. 설명하기가 좀 편할 겁니다. 이게 지금 조건부 서식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규칙을 정해 준 다음에 데이터 막대인데 기타 규칙에서 뭐예요? 여기서 이제 만들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를 하게 되면 제 1작업이 이제 다 끝이 나는 거지요.